조선시대 왕의 똥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형태를 살피고 심지어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까지 봤습니다. 단맛이 나면 큰일이었죠. 왕이 소갈병, 지금으로 치면 당뇨에 걸렸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똥은 그냥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건강 지표였죠. 오늘은 조선시대 왕의 배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왕은 어디서 똥을 쌌는지, 누가 뒤처리를 했는지, 그 똥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맛을 봐야 했는지까지.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조선 왕실의 화장실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에는 28곳, 창덕궁과 창경궁에는 21곳의 화장실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왕이 직접 외부에 있는 누추한 변소까지 걸어가서 보리를 보는 것은 왕실, 관례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들인 왕이 신하들이나 쓰는 변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동식 변기, 매화트입니다. 매화틀의 이름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습니다. 왕의 대변을 감히 똥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소변은 비 또는 매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변기를 매우틀 또는 매화틀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왕의 변에서 매화향이 났다는 전설도 있지만 당연히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왕도 사람이니까요.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매화 그릇 안에 매회라는 재를 미리 뿌려두었기 때문에 매회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재는 냄새를 잡고 소리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보리를 볼 때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나는 것도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화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매화틀은 나무로 만든 외부 틀과 청동으로 만든 내부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양은 덜차 형태였고 높이는 약 30cm 정도였습니다. 윗면에는 직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었고 왕의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는 빨간색 우단이라는 고급 천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좌변기 시트를 씌운 셈이죠. 틀 아래에는 청동으로 만든 매화 그릇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그릇은 분리형이었기 때문에 왕이 보리를 본 후 그릇만 빼서 가져갈 수 있었죠. 그릇 안에는 미리 준비물을 깔아두었습니다. 대추, 왕겨 또는 매회라는 재를 뿌려두었는데 이것들은 냄새를 흡수하고 소리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보리를 볼 때 퐁당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매화틀은 보통 왕의 침전이나 업무를 보는 편전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어디에 있든 매화틀만 가져오면 그곳이 바로 왕의 화장실이 되는 셈이었죠. 2011년에는 실제 매화틀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창덕궁 경운각 뒤편에서 발견된 이 매화틀은 헝겊을 씌운 좌식 변기틀에 매화바디를 넣었다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왕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변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제 왕이 실제로 보리를 보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의 뱃속에서 신호가 옵니다. 왕은 매화틀 들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보기나인이라는 궁녀가 달려옵니다. 보기나인은 보기처 소속의 궁녀로 궁궐 내의 청소, 난방, 조명 등 온갖 자비를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왕의 용변을 받아내는 일이었죠. 보기나인은 미리 준비해둔 매화 그릇에 대추나 매회를 뿌린 뒤 이것을 매화틀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매화틀을 들고 왕이 있는 곳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왕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왕의 침전 한쪽에는 휘장으로 둘러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나인은 이곳에 매화틀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왕은 절대 혼자서 보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궁녀나 내시가 보는 앞에서 용변을 봐야 했죠. 왕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어야 했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왕이 매화틀에 앉아 보리를 봅니다. 보리이 끝나면 뒤처리도 보기나인의 몫이었습니다. 왕은 절대 직접 닦지 않았습니다. 보기나인이 부드러운 천이나 종이로 왕의 뒤를 깨끗이 닦아주었죠. 뒤처리가 끝나면 보기나인은 매화 그릇을 매화틀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들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로 내의원입니다. 내의원은 왕실의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보기나인이 매화 그릇을 들고 내연에 도착하면 어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이들은 이 그릇에 담긴 왕의 대변을 검사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주치였던 어이를 다른 말로 상분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분직, 한자로 풀어보면 장펀지입니다. 장은 맛보다, 펀은 똥, 즈은 직책. 말 그대로 임금의 똥맛을 보며 건강을 살피는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어이들은 매일 왕의 대변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항목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색깔입니다. 건강한 대변은 황금색 또는 황갈색을 띱니다. 만약 검붉은색이나 흰색 또는 이상한 색깔이 나타나면 내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둘째, 냄새입니다. 평소와 다른 악취가 나면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형태와 물기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묽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설사를 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맛입니다. 네, 실제로 어이들은 왕의 대변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봤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해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갈병, 지금으로 치면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소변과 대변에서는 단맛이 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배설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현대처럼 혈당 측정기가 없던 시대에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어이가 왕의 대변에서 단맛을 느꼈다면 즉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이 소갈병에 걸렸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에서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광해군 역의 이병헌이 보리를 본 후 어이가 직접 대변을 살피고 맛보면서 건강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많은 관객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이들에게 이 일은 영광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왕의 건강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었지만 매일 똥맛을 봐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매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어쩌면 이 일을 하는 어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이의 검사가 끝나면 왕의 대변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검사가 완료된 매화 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었기 때문에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했죠. 그렇다면 대변 자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의 분뇨는 일반 백성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똥장수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살던 사람들은 똥장수에게 돈을 받고 분뇨를 팔았죠. 똥장수는 이것을 수거해서 농촌으로 가져가 거름으로 판매했습니다. 인간의 배설물이 농작물의 비료가 되고 그 농작물이 다시 사람의 식량이 되는 순환 구조였습니다. 궁궐의 분뇨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왕의 대변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처리되지는 않았죠. 검사가 끝나면 그냥 일반 분뇨와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의 아들인 왕의 배설물도 결국은 밭에 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한편 궁궐 내 화장실의 분뇨 처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복궁의 경우 28곳의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곳의 분뇨는 정기적으로 수거되어 궁궐 밖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위생 관리가 철저했던 거죠. 왕만 매화틀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왕비, 대비, 후궁, 왕자, 공주 등 왕족들은 모두 매화틀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왕비의 경우는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는 수십 겹의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왕비의 대례복은 겹겹이 쌓인 치마와 저고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어떻게 보리를 봤을까요? 왕비가 용변을 볼 때는 최소 3명의 궁녀가 필요했습니다. 지밀라인, 보기나인 등이 팀을 이루어 왕비를 도왔죠. 한 명은 치마를 들어 올리고, 한 명은 매화틀을 잡고, 한 명은 뒤처리를 담당했습니다. 왕비 역시 혼자서는 절대 보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궁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변을 봐야 했죠. 왕비의 건강 역시 왕실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비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에는 대변 검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왕비의 대변도 어이에게 전달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왕처럼 매일 검사하지는 않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주로 시행되었죠. 후궁들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품계가 높은 후궁들은 매화틀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품계가 낮은 후궁이나 승은 상궁 등은 일반 측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왕실 내에서도 신분에 따라 화장실 문화가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궁녀,
내시, 하급 관리들은 어디서 보리를 봤을까요? 이들은 왕족과 달리 일반 측간을 사용했습니다. 측간은 서각, 혼원 등으로도 불렸는데 궁궐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복궁에는 28곳, 창덕궁과 창경궁에는 21곳의 측간이 있었죠. 2021년에는 흥미로운 발굴이 있었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익산 왕궁리 유적을 조사하던 중 배수로에서 변기 형태의 토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 토기는 조선시대 매화틀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하급 관리나 궁녀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변기는 왕족의 매화틀보다는 단순한 구조였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궁궐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등장합니다. 경복궁 일부 구역에서는 물을 이용해 분뇨를 흘려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왕족이 아닌 궁궐 내 하급 인원들을 위한 시설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같은 궁궐 안에서도 신분에 따라 화장실 문화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는 매화틀이라는 이동식 고급 변기를 사용하고 전담 인력이 뒤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반면 궁녀와 내시들은 정해진 측간을 사용하고 뒤처리도 스스로 해야 했죠. 화장실 하나에도 조선의 엄격한 신분 질서가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왕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매번 보리를 볼 때마다 여러 명의 궁녀와 내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뒤처리도 다른 사람이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눈동은 어이에게 전달되어 색깔, 냄새, 맛까지 검사당합니다. 프라이버시라고는 전혀 없는 삶이었죠. 일부 학자들은 이런 환경이 조선 왕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 용변을 봐야 하는 스트레스, 이것이 변비나 소화 장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왕들의 변비나 소화 문제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도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배변 활동은 철저히 기록되었습니다. 언제 보리를 봤는지, 상태는 어땠는지, 어이의 소견은 어땠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았죠.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건강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배변 활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며칠째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설사를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편하게 보리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왕은 화장실에서조차 왕이어야 했고 그 대가로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왕들의 배변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왕이 며칠째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설사를 했다거나 대변의 상태가 어땠다는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 영조실록에는 영조가 변비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이들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올렸고 왕이 드디어 변을 보면 신하들이 축하 인사를 올리기도 했죠. 전하, 쾌변하셨다니 경아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당시에는 진심이 담긴 축하였습니다. 왕의 건강이 곧 나라의 안녕이었으니까요. 숙종의 경우에는 소갈병, 즉 당뇨를 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이들이 숙종의 대변에서 단맛을 감지하고 소갈병을 진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숙종은 말년에 심한 갈증과 피로감에 시달렸는데 이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왕이 갑자기 설사를 하면 독살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왕의 음식에 독을 넣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내요는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수라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의 대변 하나에 궁궐 전체가 긴장하는 상황, 이것이 조선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어이들이 했던 대변 검사, 이것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대변 검사는 중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대변의 색깔, 형태, 성분을 분석해서 소화기 질환, 감염, 심지어 암까지 진단할 수 있죠. 조선시대 어이들이 했던 것처럼 단맛을 확인하는 방법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소변과 대변에서는 실제로 포도당이 검출됩니다. 현대에는 혈당 측정기가 있지만 그런 도구가 없던 시대의 맛으로 당분을 확인한 것은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최근에는 스마트 변기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변기에 센서를 달아서 대변과 소변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기술이죠. 500년 전 조선의 어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며 했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기술은 달라졌지만 대변으로 건강을 진단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이미 5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고 실천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왕의 배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왕은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화틀이라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했죠. 보기나인이라는 궁녀가 매화틀을 준비하고 왕의 뒤처리까지 담당했습니다. 왕의 대변은 내의원으로 전달되어 어이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이들은 색깔, 냄새, 형태, 심지어 맛까지 확인하며 왕의 건강을 점검했죠. 이 모든 과정은 왕의 건강이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에게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완전한 상실, 화장실에서조차 혼자가 될 수 없었던 왕, 모든 배변 활동이 기록되고 검사받았던 삶, 왕의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14만 평 궁궐을 데우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함에는 대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왕의 자리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권력과 영화 뒤에는 자유의 상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